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리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네, 어쨌든 오늘 살펴볼 책은 이 역행자라는 책이에요. 역행자라는 책이고, 이 그걸 제가 원래 이거 리뷰 안 하려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아, 리뷰 영상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굳이 이게 해도 묻힐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 조회수 1위인 글이 이 역행자의 자의식 해체를 다룬 글이에요. 이게 조회수가 지금 한 4천 정도 됐거든요. 제가 쓴 글 중에서 조회수가 적은 글은 한 2에서 30짜리도 있어요. 이거랑 비교하면은 이게 진짜 넘을 수 없는 4천의 벽 차이지. 요 조회수를 기록한 글이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영상을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윌라로 요즘 빈 시간을 좀 채우고 있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없는 시간은 좀 윌라로 책을 들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주원규 씨의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다 듣고 나서, 노멀 듣고 나서 좀 머리 좀 식히려고, 또 너무 또 갑자기 새로운 책 들어가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역행자가 보이길래 한번 내가 눌러봤는데 한 40분? 나 시간이 간 줄도 몰랐어. 또 읽었던 책인데 너무 재밌게 또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런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 제목에서 본 것처럼 역행자 전반을 리뷰하는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고요. 그 역행자 책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역행자가 말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쭉 해서 7단계까지 있는데, 요 단계를 잘 지켜가면서 요 사이클을 자꾸 돌리면은 결국 이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게 책의 취지인데, 그 중에서도 요 1단계가 살짝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 이게 1, 2, 3, 4, 3개 중에 하나 더 버릴 게 없다고 자청이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 1단계부터가 조금 애매하고 헷갈리는 느낌이 있어요. 1단계 이 자의식 해체 부분부터가. 저는 책을 읽고도 한 1년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자의식 해체라는 게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글을 쓰고, 이거 글 쓴 지가 얼마나 됐지? 별로 안 됐구나. 한 5개월 정도 됐구나. 6개월. 이 글을 쓰고 나서 댓글을 보니까 나 말고도 이 자의식 해체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검색어 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이게 만약 역행자를 읽었는데 내가 자의식 해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검색해서 이 영상을 보게 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글에 들어가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짜증나는 자의식 뜻. 자의식 뜻부터가 짜증나나봐. 자, 자의식 해체에 대해서 알려면은 일단 자의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역행자를 읽고 자의식 뜻에 대해 쳐보다가 승질만 났던 기억이 납니다. 뜻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의식 뜻 1.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자신의 행동, 성격 따위에 대해 깨닫는 일. 자, 자의식 해체 2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는 일. 3번. 외계나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로서의 자기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일, 깨닫는 일. 한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개를.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자신의 행동, 성격 따위에 대해 깨닫는 일.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는 일. 세 번째, 외계나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로서의 자기에 대한 의식. 이걸 해체하라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처음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걸 해체하라고?
이거를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예시까지 다 봤는데도 명확히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사전을 제가 직접 찾아본 거예요, 이때. 근데 이런 걸 해체하라고?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자, 읽어보겠습니다. 1, 2, 3번을 다 대입해도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의식 과잉은 뭘까요? 남의 시선이나 생각을 과다하게 의식하여 지나치게 자기 평판에 집착하는 것. 자의식과 자의식 과잉을 비교해보니 뭔가 서로 또 매치가 안 돼서 짜증만 났습니다. 괄호치고 이렇게 적혀있네. 지금 봐도 매치가 안 돼. 이렇게 적혀있어. 자, 여러분, 자의식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일인데, 자의식 과잉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시선이나 생각을 과다하게 의식해서 지나치게 자기 평판에 집착하는 거래요. 이 두 개가 좀 뭔가 좀 딱 맞물리는 느낌이 없어. 그래서 여기 뒤에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귀찮아서 인터넷 창을 접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자, 계속 내려가 봅시다. 자, 두 번째 글의 제목이 자의식이 뭐임? 이거예요. 자의식이 뭐임? 이런 저를 찜찜하게 만들었던 자청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의식 해체가 선행되지 않으면 나머지를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 1번이 잘 되지 않으면은 7단계 중에서 2, 3, 4, 5, 6, 7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이거부터 돼야 된대. 이게 제일 중요하대. 읽어볼게요. 아무리 훌륭한 책을 읽고 좋은 정보를 접해도 어차피 뇌가 다 튕겨낸다. 그래서 자의식 해체가 안 돼 있으면 부자 되기 어렵다. 아래는 언젠가 한 영상에서 신사임당이 자청에게 한 말입니다. 자, 유튜브 영상에서 그 유튜버 신사임당이 자청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의식을 버려야 된다. 근데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의식이 아니 근데 자의식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신사임당이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이 어찌나 반갑던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어진 자청의 답변이 그닥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개념을 이해 못한 채로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더 읽어도 마찬가지. 핵심에 대한 이해가 약하니 본질을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자의식 해체, 요거를 애매하게 알고 자꾸 책을 읽으니까 읽어도 나머지 책 전반이 와닿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않았다. 자, 여기도 이제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의 제목이 이거예요. 드디어 제가 뭔가를 깨달았나 봐. 세 번째 문단의 제목이 깨달음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후 한동안 까먹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 자의식과 해체에 있어 나름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느낌을 사전적 뜻에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자의식 1.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자신의 행동, 성격 따위에 대해 깨닫는 일. 자, 이 1번에 대한 해체는 제가 나름대로 결론 내린 해체는 이런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이 처한 위치, 네 행동, 네 성격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 완전 네 착각임. 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 이게 제가 생각한 자의식 해체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정의에 따라서 볼게요. 두 번째 정의는 이거였어요. 이건 좀 짧으니까 제가 써볼게요.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닫는 일. 자, 이 2번에 대한 해체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는 네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넌 진짜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음. 이게 제가 생각한 두 번째 뜻의 해체예요. 자, 세 번째 정의예요.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에 대한 의식. 자, 3번에 대한 해체는 이렇습니다. 너는
타인과 구별되는 너라는 존재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사실 너 의식 전혀 못하고 있음. 이게 제가 생각한 3번의 해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의식 해체. 이게 제가 생각한 자의식 해체의 핵심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너 자신에 대한 의식, 네가 지금껏 옳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던 너의 철학들, 네가 합리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그 믿음, 그런 거 사실 다 네가 만든 환상이야. 네가 진짜 세상의 주인공이고 그렇게 합리적인 인간이면 네 인생 도대체 왜 그 모양? 바보야. 이제 그만 환상에서 깨어나자. 이게 제가 내린 자의식 해체의 결론입니다. 글씨 진짜 더럽게 못 썼다. 바보야, 이제 그만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자. 자, 여기까지 두고요. 잠깐 자의식 과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의식 과잉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근데 그 핵심은 여기서, 영상 핵심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런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믿음, 내가 합리적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신념 있잖아요. 그런 걸 깨부시는 게 자의식 해체야. 그런 걸. 그런 단단한 믿음을. 그거 깨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고 자의식 과잉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의식 과잉이라는 게 아까 봤던 것처럼 남 시선이나 생각을 과다하게 의식해서 지나치게 자기 평판에 집착하는 것, 이걸 자의식 과잉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서 봤던 자의식과 조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과잉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뜻이 잘 안 나와. 안 맞아요, 매치가. 그래서 여기 훌륭한 그 예시가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나 저나 무단횡단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잖아요. 신고하지 마세요. 자, 무단횡단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을 텐데 무단횡단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내가 무단횡단 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날 뭐라고 생각할까? 그냥 정상적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은 그냥 한 번 스치고 끝인 생각이에요. 맞죠? 까먹게 되잖아, 보통은. 그런데 자의식 과잉인 사람은 그 무단횡단이 불러온 평판 하락에 대한 걱정이 하루 종일 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게 정상적인 사람과 자의식 과잉인 사람의 차이예요. 남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내 평판이 내려갈까봐 너무 쓸데없이 걱정하는 일. 이게 자의식 과잉이에요. 그래서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은 여러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대. 뭐 말더듬, 수줍음, 대인 기피 같은 걸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은. 네, 제가 이 뜻을 왜 여기다가 굳이 글에다 적어놨냐면, 일단 이 뜻이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집착하면 이게 이 역행자가 말하는 그 자의식 과잉, 자의식 해체, 이게 책에 자의식 과잉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전적 요 뜻을 대입하면은 이게 자청이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자청이 말하는 자의식 과잉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뜻이 아니야. 이게 대중적으로 쓰는 자의식 과잉의 뜻은 이건데, 이 뜻으로 해석하면 잘 안 돼요, 해석이. 걔가 말하는 게. 그분이 말하는 게. 자청 씨가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다가 요 뜻 써놓고, 이렇게 뜻까지 첨부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계속. 보다시피, 자의식 과잉의 뜻을 파다 보면 내용이 산으로 갑니다. 실제 뜻은 책에서 말하는 자의식 과잉과는 거리가 멉니다. 책에서 말하는 자의식 과잉을 굳이 해석해보자면 아래와 가깝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위치나 행동, 성격에 대해 굉장히 잘 깨닫고 파악한 인간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확실히 잘 알고 있다. 나는 명백하게 합리적 인간이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대부분 옳다. 자청이 말하는 자의식 과잉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과 가까워. 이렇게 해야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이 자신의 통념에 반하는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의식이 굉장히 단단한 자의식이 그 사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걸 다 튕겨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다 튕겨내요. 자의식이 막아버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졸 출신의 인물이, 고졸 출신의 블로거가 한 달에 자기가 1,000만 원 버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걸 책으로 썼어. 자신의 경험담을. 내가 이렇게 블로그를 했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오더라. 근데 이 자의식 과잉이라는 사람한테는 어떤 자의식이 있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걸 약간 지금 내가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약간 강한 선입견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꼭 나와야만, 4년제 대학교를 나와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이런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이 이 고졸이 쓴 책을 읽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고졸이 블로그로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아니, 소설 쓰고 자빠지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고졸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어.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이제 대박난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여줬어.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어.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투자금이, 스마트 스토어 투자금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기본 투자금 없이는 절대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런 거를 들으면 고지 곧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믿질 않아. 자의식이 다 쳐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중한 정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이런 사람들은,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청이 하는 얘기가 이것부터 깨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한 자의식 과잉은, 얘가 얘기하는 자의식 과잉은 강한 자의식이라고 고쳐서 말하면 될 것 같아. 이 강한 자의식을 일단 깨는 게 급선무다 이거야. 어떤 거죠? 고졸이 절대 부자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 고졸도 돈 벌 수 있구나, 나는 더 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빨리빨리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해체되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내 강한, 그러니까 사회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수많은 물증이 있는데도 그걸 안 믿으려고 해,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자의식 먼저 해체시키는 것이 이 7단계 중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자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의식 해체가 안 되면은 좋은 책을 읽던, 좋은 정보를 읽던 내 자의식이 다 튕겨내기 때문에 이거를 100% 흡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의식 해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고 나서 제 나름대로 그 생각한 꿀팁이 있어. 꿀팁이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생각한 꿀팁이 아닐 수도 있어. 어디서 듣고 이게 자의식 해체에 대한 꿀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연결을 시킨 걸 수도 있어요. 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책 안의 개념으로만 한정시키면 자의식 과잉 해체나 자의식 해체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될 듯 합니다. 최근 제가 활용하는 자의식 해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이 영상에. 저는 요즘 책을 읽을 때만큼은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냐? 이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냥 이거 끝이야. 내가 제일 바보다. 이거 실제로 딱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자청이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말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내가 제일 바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바보야. 알겠죠? 책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내가 제일 바보다. 자신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바보라 인정하는 겁니다. 책을 하나 골랐다 칩시다. 이 책 저자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학력이 훨씬 낮을 수도 있고 소설 같은 얘기만 잔뜩 적어놔서 허풍쟁이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요. 왜? 내가 제일 바보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 배경 지식, 그동안에 믿었던 철학 이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곤 진심으로 나는 바보다 라는 생각으로 뇌를 열고 책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모든 게 새롭습니다. 예전에 수없이 읽었던 책들도 전혀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처음 접하는 정보인데 얼마나 놀랍겠어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독서를 해보니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책 내용이 훨씬 깊이 있게 느껴짐. 다 내가 몰랐던 신세계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니까 얼마나 책 내용이 빡세게 들어오겠어요. 자, 두 번째, 저자를 신뢰하게 됨. 왜? 바보인 나보단 훨씬 똑똑하니까. 자, 세 번째, 자, 여기가 중요해 사실. 실행 확률이 더 높아짐. 여러분, 성공에 있어서 저는 물론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한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에서 조금 떨어진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성공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썼었는데 이 성공에 대해서 그때 이거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이렇게 썼던 것 같거든요. 허접한 실행. 허접하고 자잘한 실행을 많이 해보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예요. 오늘날 사회가. 제가 생각한 거는. 예. 근데 책을 자의식 해체가 된 상태로 읽었더니 이 실행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효과에. 자, 왜 실행 확률이 더 높아졌을까? 내 생각보단 나보다 똑똑한 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내 생각보다는. 이게 자의식 해체가 안 돼 있으면 그래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가 거르게 돼. 바보같이. 잘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근데 내가 자의식 해체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프레시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저 사람의 글을. 그러면은 이 사람의 생각이 좀 더 깊이 있게 느껴지면서 내가 진짜 해봐야겠다. 이렇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 방법대로 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하제일 바보라고 진심으로 믿으며 책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저만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의식 해체 방법입니다. 이는 내 부족함을 순순히 인정하고 남의 소중한 지식을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 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베스트셀러나 유명한 유튜버들의 철학 같은 건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좀 제가 밑밥을 좀 깔아놓긴 했지만 솔직히 유명한 책 저자나 베스트셀러 저자나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가 하는 그런 말들은 내가 자의식을 온전히 해체하고 나서 내가 바보라는 생각으로 그냥 온전히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하기만 해도 고집부리는 자의식 때문에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 안 된 것 같아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실행 안 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볼 때는 100배 1000배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률이 높아지는 게 여기서 약간의 모종의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이 해답은 간단해. 그러면 베스트셀러 책만 읽는 거야. 좋은 책.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한 책. 그런 책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의 책, 그런 사람들의 책만 읽고 실행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말입니다. 또 밑밥을 딱 깔아놨네요, 제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 중간중간 똥같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깊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자, 그리고 제가 밑에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 자청님이 한 말을 옮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자청이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 이런 말을 해요. 골프도 어설프게 치다 온 사람이 더 안 늘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왜 안 늘겠어? 내가 어디서 골프 좀 배워봤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코치가 와가지고 골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자의식이 막는 거지. 이게 책에서 말하는 자의식 과잉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이 영상을, 요 편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이게 되게 지금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나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자의식 해체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이 서다 보니까 그 기준을 세우고 나서 이 영상에서 이 멘트를 들으니까 느낌이 아예 다르게 오더라고. 아, 진짜 그렇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이게 자의식 과잉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근데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 초보는 오히려 선생님한테 안개기거든요. 하나도 모르니까. 뭐가 잘못, 뭐 이게 이런 그냥 머릿속이 그냥 새하얀 도화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르쳐주면 아, 그게 맞구나 하면서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거야. 누가 마지막에 더 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는다는 거야, 사실. 어설프게 치던 사람이 오히려 더 안 는데, 완전 초보는 오히려 선생님한테 안개기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얘네는 자꾸 자의식이 튕겨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이게 자의식 해체야. 사실은. 우리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이 마인드로 해야 돼요.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들일 때, 유명한 사람, 검증된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이 마음가짐이 돼야 돼.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 책을 온전히 흡수하고 싶어. 그럼 이 마인드가 돼야 돼. 이게 첫 번째로 선행되지 않으면 어차피 아무리 좋은 정보 넣어줘봤자 내 자신이 다 튕겨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야. 왜? 어차피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좋은 정보를 넣어주긴 줬고 나도 두 눈으로 보긴 봤어. 그렇지만 온전한 실행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 다 튕겨냈으니까.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아이 그냥 믿으면 안 가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실행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약간의 최면을 거는 거지. 뭐라고? 아, 나는 바보야. 나 바보 새끼야. 나 그냥. 나 멍청한 놈이야. 그냥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사실 이게 안타깝게도 또 많이 줄었어요. 예전의 습관으로 좀 고백하자면은 제가 예전의 습관으로 좀 많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책을 읽을 때마다 진짜 프레시했어요.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느낌이 진짜 전혀 다르거든요. 요즘은 또 그걸 또 지속을 못 해가지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영상 찍은 김에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또 그런 마인드로 한번 정진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 그렇게 오늘 좀 또 자의식 해체에 대한 이 영상을 마무리를 했고요. 또 뭐 댓글이나 이런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른 책이라도 뭐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끝까지 보신 분은 그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